안녕하세요. 뚱찌 이탈리아입니다. 더글라스 서크의 올가미 2부 시작할게요. 간단하게 앞 줄거리 설명해 드리면, 오른쪽에 루실볼이죠. 루실볼이 맡은 역은 산드라 카펜터라고 일종의 무용수입니다. 같이 춤춰주고 댄싱 클럽에서 돈을 받는 그런 역할인 거죠. 미국에서 왔고요. 지금 되게 빈털털이고요. 근데 같이 근무하는 루시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무용수가. 근데 제일 처음에 영화는 그 루시가 한 남자를 만나는 거부터 시작을 하죠. 그 남자의 정체는 당연히 보여지지가 않죠. 왜냐하면 지금은 벌써 7명째 실종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 구인 광고라든지 뭐 화가가 모델을 찾고 뭐 그런 광고들에서 여인이 갔다가 실종이 되고 그 다음에 변사체로 돌아오는 그런 상황이 있는 겁니다. 그런 와중에 그 범인은 항상 경찰서에다가 시를 적어서 보냅니다. 그 사건과 연관이 있는. 그런데 이번에 아마 그 희생자가 될 사람은 하얀 팔찌에 상아 모양이 반짝이는 그 조각이 있는, 그리고 그 여인의 마지막 댄스가 될 거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 표현을 해놨어요. 그런데 루시가 아니라 지금 루실볼이, 여기선 산드라니까요. 산드라 카펜터가 일하는 그 댄싱홀에서 같이 일하는 동생 정도 되는 아리따운 아가씨 이름이 루시가 있습니다. 근데 루시가 최근에 그 존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오늘이 마지막 춤추는 게 될 거라고 그러고, 이제 떠난다고, 그 좋은 인생을 살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때 얘기 전에 누가 찾아온 거죠. 그 춤추고 있는데 한 명이 와서, 여기서 일하지 말고 우리 산드라 보고 딴 데 좀 근사한데 플레밍 앤 와일드라고 최고급 사교 클럽에서 일하면 돈도 많이 벌고 하니까 오디션 보라고. 그래서 그거 권하려고 하다가 루시 너도 같이 가자 하니까 루시가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나 오늘 춤추는 거 끝이다. 그리고 이제 존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거다. 그래서 이제 둘이 같이 댄싱홀에 나가서 춤을 추는데, 이제 뭐, 존 어떤 사람이냐, 막 춤추면서 물어보니까, 뭐, 그거 괜찮고, 뭐, 위험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내 손에 있는 그 팔찌에 있는 그 코끼리가, 하얀색 코끼리가 보호해줄 거라고, 그렇게 얘기하니까, 벌써 이제 영화를 보는 시청자들은 이제 그 다음 희생자가 루시인 줄 알게 된 거죠. 그리고 루시가 실질적으로 이제 그 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경찰의 신문이 이어지고, 그때 경찰서에 갔다가 이 산드라를 눈여겨보는, 꽤 똘똘하고 매력적인 아가씨니까 눈여겨본 템플 서장이 이제 뭐 여러 가지 질문을 하면서, 이렇게 해보라, 뭐 치마도 좀 올려보라 하면서, 이제 매력적인 여형사, 일종의 미끼로 쓸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나 이렇게 한번 보고 이제 여형사로 채용이 된 거죠. 그래서 각종 사건에 이제 투입이 되는데, 뭐 별로 이제 그 사건과 무관한 것만 이렇게 경험을 하다가, 드디어 이번에는 그 아름다운 모델을 구한다는 그 예술가, 거기에 갔다가 누구를 만납니까? 바로 보리스 카를로프를 만난 거죠. 만나서 일부에서 얘기한 것처럼 어떻게 보면 공포와 때로는 우스꽝스러움과 어이없음과 이런 게 교차하면서 막 이제 도망을 쳐 나온 거죠. 도망을 쳐 나왔는데, 그 자기가 그 만난 장소에 갔을 때 또 한 명의 남자가 창밖에 서 있었는데, 그 사람이 쫓아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진짜 범인인 줄 알고 난리를 치고 경찰서로 가자고 하는데, 이 사람은 같은 동료 형사였고, 이런 사건에 투입돼서 어떻게 하는지를 이제 본 거죠. 그리고 이제 마감이 된 상황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또 다음 사건으로 이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예술가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걱정이 되는 거죠. 그 뒤로에서 나이도 많은 분이 주먹 한 대 맞고 뒤로 완전히 처박혔으니까, 아니야, 그런 사람은 이제 내일이면 또 말짱해진다고 얘기하는 장면입니다. 그러면서 총 얘기는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여기는 어떤 공간이에요? 여기는 이제 조지 샌더스의 일종의 공간입니다.
아주 그 뭐랄까 부유하고 그리고 클럽, 사교 클럽을 운영하고 있고, 저기 맞은편에 보면 안경을 끼고 저 사람이 바로 줄리안이에요. 줄리안이고, 저 배우도 꽤 그 유명한 배우입니다. 세드릭 하드위커라고 해서요. 꽤 다양한 영화에 나옵니다. 히치콕의 로프에서도 나왔고, 그리고 헨리 해스와이 감독의 사막의 여우라는 영화 아시죠? 거기 누구 나옵니까? 제임스 메이슨, 역시 제가 좋아하는 제임스 메이슨하고 같이 나오죠. 그런데 저 배우가 지금 이 영화에서는 줄리엔이라는 인물을 맡고 있거든요. 줄리엔은 누구냐 하면 거의 우리 그의 주인공인 이 조지 샌더스가 분한 로버트 플레밍의 수족 같은 사람이에요. 변호사이자 실질적인 사업은 도맡아 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로버트 플레밍은 그 개인 사교 클럽에 가서 샴페인이나 마시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그리고 상류층 모임에 나가서 회의에 나가고 그런 게 이제 본인의 주 역할이니까요. 네, 그래서 이런 데 온 겁니다. 근데 여기서도 이제 사람을 구하는 거죠. 조금 있으면, 예, 다른 저택이거든요. 유력 인사에. 저 끝에 서 있는 저 사람이 이제 집사인 겁니다. 집사가 사인해 달라고 하는 거는 새로운 사람을 한 명을 구인을 해야 되겠으니까 거기에 사인해 달라고 그럼. 근데 이제 어트랙티브 우먼을 이제 구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또 여기도 뭔가 이상하니까 여기에 지금 면접을 온 겁니다. 누가? 산드라가 온 거예요. 그래서 산드라가 똘똘하고 하니까 또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산드라가 가끔씩 개도 산책시켜야 되니까 그 아까 그 베럿 형사하고 같이 중간중간에 저렇게 만나면서 경찰서에도 전화하고 거기 좀 수상한 건 같은데 하면서 거기에 그 만나는 인물 중에 한 인물이 있습니다. 그 인물 뒷조사 좀 해보라고 해서 파일 가져와서 뒷조사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또 투입이 된 겁니다. 이번에는 그 음악회예요. 음악회인데 음악을 사랑하는 예술가가 한 여인을 이렇게 해서 표를 남겨둔다고 해서 이제 들어온 겁니다. 여기서 어떤 음악이 그런데 여기 둘이가 왔죠. 그러니까 여기도 일종의 보면 범인일 수 있는 사람이 그 표를 남겨두고 그렇게 하는 장면인데 두 명이 들어옵니다. 하나는 샌더스고 그 둘이 같이 보러 온 게 아니고 각자 따로 온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좌석 바로 옆 좌석에 앉은 사람이 그 뭔가 용의자에 오르겠죠. 그런데 여기서도 음악이 어떤 음악이 흐르냐면 슈베르트의 미완성이 흘러요. 참 자주 나오죠. 살인 전화에서도 나오고. 근데 아래를 봐요. 근데 저 때는 이제 서로 아는 사이가 아니지만 전화만 해서 목소리만 아는 사이인 거죠. 그래서 저 여인 참 아름답네 하고 한 남자, 좀 사실 의심이 가득해 보이는 한 남자가 와서 누구 옆에 앉습니까? 루실볼 옆에 앉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편지를 가지고 자꾸 떠봅니다. 그런데 저 사람은 희한하게 그 악보만 보고, 그래서 편지를 전달을 해요. 편지를 전달했더니 편지를 보고 일어섭니다. 일어서고 딴 자리에 가서 앉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간에 막간에 나온 거죠. 뭐 음료수 하나 마시려고. 그랬더니 조지 샌더스가 옆에 있는 그 줄리안 보고 너 가 있고 나 저 여인 만나러 가야 되겠다고 하면서 여기서 대화가 이렇게 오가죠. 그리고 중간에 아까 그 사람도 끼고 아스피린 달라고. 그 사람은 진짜 음악 애호가였던 거예요. 그래서 막 머리가 너무 아픈지 악보를 보고. 근데 자꾸 얘기를 하면서 어떤 사실을 알게 됐냐면 목소리를 통해서 본인이 플레밍의 비서라고 이제 얘기를 하죠. 나 플레밍의 비서야. 그러면서 왜 그때 오디션 안 왔어? 경찰이 같이 만나서 얘기 좀 하자. 지금 상황에 대해서 정리하는 거죠. 아무래도 그 저 사람들인가 아니면 일부러 위험해서 근처에 있으면서 안 다가오는 건가 하면서 여러 가지 추측을 하는 장면입니다.
어쨌든 저렇게 끝나고 중간에 이제 그 박수 치고 할 때 와서 어떤 마차가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차가 대기하고 있고 마차를 타고 갔더니 아주 그 멋진 그 클럽에 온 겁니다. 그래서 옷 같은 거 맡기니까 뭐라고 하냐면 번호표 받아야 되지 않냐.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런 평범한 클럽만에서만 일하다 보니까 이렇게 시크한 데는 안 와본 거죠. 그래서 아니 옷까지 왔는데 이거 번호표 받아야지 하니까 우리는 손님들의 얼굴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끌려서 갔어요. 가서 아주 멋진 장소에 앉았더니 누굽니까? 네, 조지 샌더스예요. 샌더스가 그런데 이제 뭐 잘못됐어요. 이 얘기하는 거는 왜 처음에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플레밍 씨 비서가 왜 자꾸 저를 자꾸 따라다니는 거예요. 이러는데 거기서 일하던 사람이 플레밍 씨 하는 거 듣고 아, 당신이 플레밍 씨였구나 하는 거죠, 이제. 그래서 여기서 샴페인 하나를 마십니다. 샴페인 마시는데 샴페인 마시는 장면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왜냐면 여기서 멈이라고 샴페인이 있거든요. MUMM. 그걸 시키는데 1937년을 시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으로서는 너무 진짜 엄청난 그 예전 올드 빈티지인 거죠. 근데 이 당시 영화 촬영이 1946년 영화니까 한 10년 묵은 샴페인을 마시는 거죠. 그때나 지금이나 되게 인지도가 있는 샴페인이죠. 그리고 저기 이제 가수가 저렇게 나와서 노래 부르고, 네, 되게 낭만적인 분위기가 있습니다. 여기 완전 로맨스 영화예요. 그리고 꽤 샌더스 멋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 여자 누군지 기억하시겠어요? 검정 옷 입은 여자는 제일 처음에 그 산드라가 막 오디션 때문에 전화했을 때 샌더스가 플레밍의 비서라고 얘기할 때 그때 같이 키스하고 있는 상대자였죠. 근데 막 쳐다보면서 좀 질투하는 그런 장면이 있죠. 저 뒤에서는 이제 춤을 추고요. 춤추고 로맨스가 막 일어나는 거죠. 그런데 일단은 작전상 아직 자기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 그러면서 샌더스 보고 잠깐 저 가수한테 가서 한 곡 더 해달라 그러고 빠져나갑니다. 그리고 저거 남겨놓고 그리고 여기는 어디냐면 그 아까 그 비서가 아니라 이 집사잖아요. 아주 그 유력 인사에 가서 가끔씩 그 대화에 참여를 하고 그랬잖아요. 그 집사가 와서 이제 들어가도 되냐고 합니다. 여기에 지금 투입되어 있는 거죠, 한여로. 투입되어 있는데 뭔가 이상합니다. 그리고 여기 모리아니 씨라고 저기 이상한 남자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중간에 가다가 보니까 이 집에 그 본인이 좀 전까지 샴페인 마셨던 그 여인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따라 막 가는 겁니다. 따라 막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문제를 야기를 시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여기 내려오시면 안 됩니다 하고 집사가 얘기하죠. 그리고 강아지나 산책시키고 오라고. 그래서 여기서 또 접선이 일어나고요. 근데 결국은 어떤 상황이 펼쳐지냐면요. 이거 빨리 넘어갈게요. 결국은 저기도 범죄자는 아니었어요. 그런데 범죄자는 범죄자였어요. 아까 모리안이라는 사람하고 저 집사하고 다 연결돼서 그 남미로에서 여인들을 막 뽑아서 막 그쪽에 가서 팔아넘기고 하는 그런 일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저쪽 조직이 일망타진이 돼서 아주 성과를 얻으긴 했어도 그 살해당하고 실종당한 그 여인하고 공통점이 없어서 그렇게 이제 끝납니다. 네. 그 모리안이 체포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사건이 다 해결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면서 뭐가 생깁니까? 저 로맨스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둘의 로맨스가. 그리고 그 로맨스가 생기면서 바로 이어져 가지고 이게 진전이 빠른 거죠. 바로 이제 찾아온 겁니다. 저 결혼해요 하고. 그래서 우리 쪽 관계 안 드러났냐, 너 형사인 거 안 들켰냐 하고 얘기하고 이제 잘 살아라 그러고 가는 거죠. 그러면서 여기서는 이제 판단을 합니다. 아무래도 그 모리아니하고 걔들이 나쁜 조직이 맞는데 걔들은 여기하고 상관없다 하고 서장이 결론을 내리는 거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이 없고, 지금 이 장면은 이제 그 과정에서 또 이제 편지 시가 왔습니다. 어떤 시가 왔는지는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지금 이 장면은 이제 결혼 축하한다고 하고 둘이서 이제 같이 쉐어하고 있는 집이니까, 아, 우리 결혼한다고 해서 당신이 줄리안 나갈 필요 없다. 당신 공간 만들어 줄 테니까 그렇게 살면 되지 않겠냐 하고 이제 해피엔딩 분위기인데, 여기서 지금 이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지금 누구의 짐이에요? 산드라의 짐이잖아요. 산드라의 그 옷까지 하고,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들춰봅니다. 줄리앙이. 명함을 보니까 명함에 뭐가 되어 있습니까? 경찰 요원이라고 이제 확인을 한 겁니다. 경찰이었어? 하고 여기서는 이제 시가 도착을 한 거예요. 어떻게? 이번 시는 뭐야? 하니까 읽어봅니다. 네, 내용은 제가 너무 빨리 지나갔네요. 내용은 볼게요. 중요한 내용이라서 이건 봐야 될 것 같아요. The loveliest one reveals the tiger's lair, knowing not what strange love's lurking there. Wearing shimmering stars. 네, 호랑이 굴로 한 여자가 들어간다. 별들이 반짝이는 파란색 비단 옷을 입고, 요 정도만 하면 되겠네요. 근데 바로 그 다음에 그 별이 빛나는 파란색 옷이 바로 나왔어요. 바로 이어졌어요. 그 옷을 누가 입고 있습니까? 산드라가 입고 있네요. 그럼 예상이 되시겠죠? 그런데 그 옷을 제일 처음에 줄리안이 봅니다. 줄리안이 보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중요한 장면이 나오는 거죠. 여러 가지 이제 사진 같은 경우를 보면서 여인의 사진을 이렇게 보여줍니다. 넣고 하는 걸 보고 이제 그 은근한 질투심이 있는 거죠. 참 많은 여자도 만났기도 했나 보다 하고 이렇게 저렇게 이제 들춰보는 거죠. 아, 이 여자는 뭐 다리가 안 예쁘네 하는데 누구 사진을 봤습니까? 루시의 사진이 있는 거예요. 긴장을 하는 거죠. 루시의 사진이 왜 있지? 그런데다가 루시의 팔찌까지 찾게 됩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급진전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때 샌더스가 들어옵니다. 아는 여자야? 그러니까 내가 알 수도 있고 하면서 애매모호하게 대답을 합니다. 그때 누가 들어옵니까? 서장이 들어오고, 템플 서장. 그리고 얘기를 합니다. 그 편지 보낸 거. 별들이 반짝이는 파란색 나네. 다음 희생자 나네. 그러면서 이제 그거를 감추려고 하다가 결국 너 뭐 발견했냐? 하니까 다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때 이제 샌더스가 들어오고요. 샌더스한테 막 물어봅니다. 물어보는데 지금 상황은 막 물어보다가 보니까 둘이 같은 팀인지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자기를 범인으로 생각하고 이미 증거까지 다 해서 압박하는 거로 생각하고 그걸 위해서 투입이 된 경찰 요원이라는 거를 하자 갑자기 화가 나면서 그래서 나를 현행범으로 이렇게 잡았구나 하면서 그래서 경찰서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 이제 신문을 받는 거죠. 이제
그러면서 어디에 있었냐 하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어때요? 이 거울 속에 비친 뭔가 분위기가 좀 느껴지면서 지금 밖은 이제 그 범인으로 지목이 됐으니까 그 집이죠. 저기서 이제 시체 찾으려고 베럿 형사가 밤낮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철수하죠. 철수하자. 그러고 나서 다음 신문이 나옵니다. 신문에서 아마 그 시인 킬러 상당히 어려움에 빠졌다. 왜냐하면 이제 시체가 발견이 된 거죠. 강에서. 돌에 묶여서 한 2주 전에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상황은 계속해서 산드라는 그 로버트를 만나고 싶은데 로버트가 싸늘하게 면회 자체도 거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가끔씩 이제 이 변호사인 이 줄리안만 만나고 있죠. 그래서 거기에서 정말로 좀 절망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예요. 그리고 내가 빠져나갈 수 없고 나 아마 목 매달릴 거다 하면서 그럴 바에 차라리 자수하는 게 낫지 않나 하면서 뭐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냥 자수해서 형을 좀 줄여볼까. 좀 전에 그런 장면이고요. 좀 전에 막 나와서 얘기하던 부분은 어떤 부분이었냐면 서장하고 얘기하는 부분은 범인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때 얘기합니다. 이 줄리안이 꼭 그가 범인이라고 단정할 수 있냐. 로버트가 우리 집 드나드는 사람 얼마나 많은데 예를 들어서 하인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택시 운전기사일 수도 있고 뭐 별의별 사람들이 다 가능하다. 그 틈 타서 이제 왔는데 또 면회는 안 되죠. 네, 지금 뭔가 그 연락을 받았죠. 그리고 아주 의미심장한 미소를 짓고 있습니다. 어떤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누가 왔습니까? 템플이 왔습니다. 와서 아무래도 내가 생각했을 때 범인이라는 사람은 겉으로 드러내지 않지만 내 생각에는 숨어서 그 성격 자체가 여자를 막 드러내서 좋아하지 않지만 안에서 환상을 키우면서 어떻게 보면 그 여자를 죽이는데 더 그 미를 파괴하면서 더 쾌감을 느끼는 그런 종류의 사람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동의하냐 하면서 계속 이제 줄리안을 좀 의심하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시집도 보들레르에서 그걸 따온 것 같은데 하고 시집도 그 비슷한 부분을 읽어주면서 이제 압박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압박을 하니까 그거는 예. 그렇지만 나는 무죄인 거 알지 않냐. 나는 안전한 상황인데 그런데 경찰을 무시하냐. 경찰은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현명하다.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얘기 들어가기 전에 그 전화 받았었잖아요. 저에게가 전화 받았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얘기를 한 겁니다. 뭐라고? 아니, 로버트 자백했다는데 지금 나한테 와서 계속 왜 그러냐. 그러니까 이제 경찰서장, 템플서장이 가서 직접 전화하고 확인한 장면입니다. 아니, 진짜 자수했어? 언제 자수한 거야? 그러면서 가서 너무 죄송하게 됐다 하면서 나가고요. 그리고 이 줄리아는 바로 전화 걸어서 외국으로 나가는 표를 예매합니다. 그리고 떠납니다. 떠나는데 이제 누가 나타납니까? 떠나는데 누가 왔다고 하죠? 네, 아주 절망에 있는 산드라입니다. 그런 어떤 연출이나 이런 부분 되게 아주 뭐
전체 연출 자체는 배우에 맞춰서 아주 촘촘하게 연출을 해서 뭐 상당히 수준적인 연출을 하는 것 같아요. 지금 이 장면들이 되게 어떤 복잡한 산드라의 어떤 심경이나 전체적인 그 좀 압박감을 느낄 만한 그런, 그리고 어떤 종류의 복잡함을 느낄 수 있는, 그리고 저기 저렇게 누워서 쉬고 있고요. 근데 갑자기 이제 문을 닫고 안경을 벗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그리고 얘기를 합니다. 나 혼자 안 떠날 거야. 같이 떠나야지. 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같이 어떻게 떠난다는 거죠? 같이 압박을 하죠. 그리고 떠나자. 떠나자가 어떤 의미일까요? 이제 밝혀지는 거죠.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 본색을 드러내는 거죠. 그 로버트 어떤 인간이냐. 사실 할 줄 아는 게 하나도 없고 내가 모든 걸 다 하는데, 로버트 맨날 그 여자들 만나면서 나한테 여자 자랑이나 하고, 그런데 실질적인 내가 다 하는 거 아니냐 하면서, 나는 이제 그 로버트에 대한 증오를 드러내면서 이제 어떤 장면입니까? 나 늘 비웃고, 예, 거의 공포 수준이죠. 이제 베럿 부릅니다. 베럿이 닥치는 거죠. 그리고 Inspector, congratulations. Your timing was perfect. Your timing was perfect. 너무나 정확한 때 왔다. Temple, Mrs. Miller. How do you do? But Mr. Flynn,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그 하녀가 왔습니다. 와서, 아니 플레밍 씨 자수한 거잖아요. 그 저 사람 왜 데려가요? 그러니까 그게 계획이었던 거죠. 우리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부러 자수했다고 해서 속인 겁니다. confessed. That was our idea. One confession leads to... 자백이 또 다른 자백을 이끌 거라고 생각했답니다. Hush, you can, my dear. 뭐라고 하냐면, 나 이제 그 플레밍한테 어떻게 하지? 돌아갈 수 있을까? 그러니까 너 할 수 있어 하면서 얘기하는 거죠. 네, 그래서 한쪽 끝에 이제 어딥니까? 플레밍 앤 와일드, 본인의 바에 온 거죠. 그죠? 저기서 이제 걸어옵니다. 37, sir. 뭐라고 얘기했냐면 37까지 들으셨죠? 몸 37. 그 예전에 마셨던 것도 몸 1937년산이죠. 1937년산 준비해 달라는 거는 어떤 의미일까요? And 2 glasses. Two glasses. 잔 2개. 이렇게 해서 이제 해피엔딩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그리고 여전히 여기서 보면 맨날 베럿은 맨날 퀴즈를 풀고 있거든요. 그 옆에 힌트가 돼서 맨날 퀴즈에 대한 어떤 그런 힌트를 얻습니다. 여기서도 이제 힌트를 얻어 가겠죠. 그리고 여기도 마무리가 되고 여기도 힌트를 얻어서 이렇게 아름답게 끝나는 영화입니다. 영화 전체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보면 전체적으로 조금 그 하나의 부족한 부분은 이제 영화 한 3분의 2에 이미 줄리안이 범인이라는 걸 알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쪽의 부분에서 반전도 없고 그런 부분이 이제 좀 아쉬운 부분이긴 하죠. 그렇지만 처음부터 한 3분의 2 지점까지 특히 우리의 그 디자이너가 나오는 이런 장면은 되게 압권인 장면이고요. 여러 군데의 장치나 그 다음에 그 루실 볼의 연기나 그리고 조지 샌더스 너무나 완벽한 연기고요. 그리고 찰스 코번이라든지 배우들의 그런 연기를 보는 맛이 있고 아주 다시 봐도 이렇게 웃음이 지어지는 그런 좋은 영화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